80세 박 할아버지 밤새 잠 못 이루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세상에, 그분 건강하셨잖아요. 수면 문제로 몇 년을 고생하시더니 결국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수면 부족은 노년층의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매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단지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이유로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은 그 다음 희생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매일 밤 여러분의 머리맡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갑자기 눈이 떠지는 그 순간, 그때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노인 수면 전문가로 활동하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깊은 수면이 방해받은 날, 다음 날 심장마비 위험이 70% 증가합니다. 단 하룻밤의 숙면 부족이 여러분의 심장을 멈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런 수면 장애가 단순한 피로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뇌세포가 급격히 죽어가면서 치매 위험이 폭증하고 면역체계가 무너져 암 발병률이 3배나 높아집니다. 최신 의학 연구에 따르면 수면 빚이 쌓일 때마다 여러분의 생명시계가 한 달씩 앞당겨진다고 합니다. 그럼 이 다음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밤중에 갑자기 눈이 떠져서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는 그 절망적인 순간,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다시 잠들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티지? 라는 공포가 밀려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뇌와 심장에 가해지는 심각한 공격입니다. 미국 심장학회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수면 장애를 겪는 노인은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일반인보다 2.5배 높다고 합니다. 수면 장애가 심장마비의 직접적인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75살 이상 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사셨던 이 할아버지는 은퇴 후 수면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마다 깨어 몇 시간씩 뒤척이다 결국 아침이 되면 기진맥진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했죠. 그렇게 5년이 지났을 때 할아버지는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의사는 지속적인 수면 부족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수면 연구에 따르면 깊은 수면 중에는 우리 뇌의 독소가 씻겨 나간다고 합니다. 이 과정이 방해받으면 뇌에 독성 단백질이 쌓여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를 유발합니다. 새벽에 자주 깨는 것은 단순한 피곤함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를 서서히 파괴하는 심각한 위험 신호입니다. 이제부터 더 중요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집중해서 들으세요. 69세 정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도 놀랍습니다. 평생 건강하던 정 할머니는 남편을 잃은 후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떠져 새벽 내내 뒤척였죠. 그 결과 3개월 만에 혈압이 급상승하고 당뇨병이 생겼습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했지만 효과가 없었죠. 하지만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3가지 방법을 실천한 후 정 할머니는 단 2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당뇨 수치도 크게 개선되었죠. 의사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큰 오해입니다. 노년기에도 최소 6시간의 깊은 수면이 필요합니다.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몸에서 보내는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변할까요? 첫째,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30대에는 충분했던 이 호르몬이 70대가 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둘째, 깊은 잠과 얕은 잠의 비율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젊었을 때는 수면의 30%가 깊은 잠이었지만 60대가 넘으면 고작 5%만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그 결과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극도로 어려워집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수면제를 먹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실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장기적인 수면제 복용은 치매 위험을 68%나 높인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수면제는 진짜 수면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뇌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것에 가깝습니다. 겉으로는 자는 것 같지만 뇌의 독소 제거 과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더 빠르게 치매로 향하는 지름길을 택하는 셈입니다. 일본의 장수 마을 오키나와 연구에서는 100세 이상 장수하는 노인들의 공통점이 바로 깊은 수면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일찍 잠들어 깊은 수면을 취하고 새벽에 깨더라도 특별한 방법으로 금방 다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바로 그 비밀 방법들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5,000명 이상의 노인들을 직접 상담하며 새벽에 깨는 원인과 해결책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새벽에 깼을 때 똑같은 세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만 고치면 수면의 질이 80% 이상 개선되는 놀라운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78세 김정호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던 김 할아버지는 은퇴 후 10년간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이 탓이라며 강한 수면제만 처방했죠. 하지만 수면제를 먹어도 새벽에는 어김없이 깨어났고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화장실에 가다가 어지러움을 느껴 쓰러져 고관절이 부러지는 심각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의사는 수면제의 부작용과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새벽에 깨는 근본적인 세 가지 원인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0살이 넘어도 20살처럼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세 가지 황금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의학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제가 수천 명의 노인들을 직접 관찰하고 연구하며 발견한 귀중한 비밀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면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수면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오늘 밤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제 말에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자, 우선 왜 나이가 들수록 새벽에 자주 깨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알아볼까요? 첫째, 나이가 들면 깊은 수면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놀랍게도 30살 때는 수면의 30%가 깊은 잠이었는데 60이 넘으면 고작 7%만 남습니다. 이것이 작은 소리에도 번쩍 깨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격감합니다. 젊었을 때의 절반도 안 되는 양만 분비되니 잠이 오래 지속될 리 없습니다. 셋째, 몸의 생체 시계가 앞당겨집니다. 젊을 때는 아침 6시에 체온이 올라 깨던 몸이 이제는 새벽 3시에 깨우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치명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귀를 기울이세요. 새벽에 깼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행동은 시계 보기입니다. 72살 장영수 할아버지는 평생 건축업에 종사하셨습니다. 은퇴 후 그의 수면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새벽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들여다봤죠. 3시 15분밖에 안 됐네. 앞으로 4시간은 더 자야 하는데. 그러나 시간을 확인한 순간 뇌는 완전히 깨어나고 수면 호르몬은 급감하며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폭증합니다. 그 결과 아침까지 한숨도 못 주무셨습니다. 한 달 후 장 할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의사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뇌혈관을 터뜨렸다고 진단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시계를 보지 마세요. 침실에서 모든 시계를 치우거나 뒤집어 두세요. 알람은 설정해도 시간은 확인하지 마세요. 시간을 모른 채 아직 한밤중이니 더 자야지라고 생각하면 뇌는 다시 수면 모드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침대에서 버티기입니다.
69 최명자 할머니는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떠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자야 해라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꼭 감았죠. 그러나 30분, 1시간이 지나도 잠은 오지 않고 오히려 심장은 더 빨리 뛰고 불안감은 더 심해졌습니다. 공포 영화를 한밤중에 보면 더 무서운 것처럼 새벽 시간에는 모든 걱정이 실제보다 5배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암흑 증폭 효과라고 부릅니다. 가장 충격적인 연구 결과는 침대에서 20분 이상 뒤척이면 뇌가 이 침대는 걱정하는 장소라고 학습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다음 날 밤 그 침대에 누울 때마다 자동으로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최명자 할머니는 제 조언을 듣고 20분 이상 잠이 안 오면 과감히 침대를 떠나 부엌에서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마시고 작은 노트에 걱정거리를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후 거실 소파에 잠시 누웠더니 5분 만에 깊은 잠에 빠졌고 아침까지 푹 주무셨습니다. 침대에서 3시간 동안 뒤척이는 것보다 다른 공간에서 15분 보내고 다시 누워 5분 만에 잠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새벽에 꼭 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행동은 물 마구 마시기입니다. 80살 정기철 할아버지는 새벽에 깨면 항상 부엌에 가서 물 한 컵을 벌컥 마셨습니다. 목이 마르니 물 한 잔 마시면 다시 잘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었죠. 그러나 그 후 1시간 동안 3번이나 화장실을 들락날락했고 결국 아침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약해져 젊었을 때처럼 소변을 오래 참지 못합니다. 60대의 방광은 30대의 절반 용량밖에 안 됩니다. 더구나 새벽 시간에는 신장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해 물 한 모금에도 방광이 금방 차버립니다. 수면 연구에서 65세 이상이 새벽에 물 한 컵 이상 마신 경우 다시 잠드는데 평균 58분이 걸렸습니다. 반면 물을 마시지 않거나 소량만 마신 경우 평균 17분 만에 다시 잠들었습니다. 정기철 할아버지는 이 조언을 듣고 침대 옆에 작은 컵에 물을 조금만 준비해 두고 정말 목이 마를 때만 한두 모금만 마셨습니다. 그 결과 화장실에 갈 일이 거의 없어졌고 깨더라도 10분 이내에 다시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비밀은 단순한 수면 팁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는 비상탈출구입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충격적인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인 수면 부족은 심장병 위험을 3배로 높입니다. 게다가 독일의 노인학 연구에서는 새벽에 깨는 사람들 중 이 3가지 실수를 계속하는 사람들의 수명이 평균 7년 단축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3가지 행동만 바꿔도 여러분의 생명이 7년이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 7년 동안 여러분은 손주의 대학 졸업식을 볼 수도 증손자의 첫 걸음마를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새벽에 깨었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새벽에 깼을 때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황금 비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 방법들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77세 최영자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 후 10년간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새벽 3시면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고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의사들은 우울증 약과 수면제만 처방했죠. 하지만 그 약들은 할머니를 살아있는 좀비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절망에 빠진 할머니가 마지막 희망으로 저를 찾아왔을 때 그분의 눈빛에는 생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곧 알려드릴 3가지 방법을 알려드렸고 한 달 후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새벽에 깨도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이 되었어요. 자, 이제 정말 핵심이 나옵니다. 주목하세요. 여러분, 새벽에 깨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은 여러분만의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첫째, 감사 일기를 시작하세요.
새벽에 깨면 침대 옆에 준비해둔 작은 노트에 어제 하루 동안 감사했던 3가지를 적어보세요. 오늘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맛있는 국수를 먹었다. 날씨가 따뜻했다. 이런 작은 것들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뇌의 부정적 생각 회로가 끊어지고 긍정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83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일을 생각하다 보니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이제는 새벽에 깨는 게 기다려질 정도예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65세 이상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매일 감사 일기를 쓴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의 질이 48% 향상되었고 심장 건강 지표도 32% 개선되었습니다. 단순히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이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오감 명상을 실천하세요. 새벽에 깨면 5가지 볼 수 있는 것, 4가지 만질 수 있는 것, 3가지 들을 수 있는 것, 2가지 냄새, 1가지 맛을 의식적으로 찾아보세요. 이 단순한 방법이 여러분의 뇌를 걱정 모드에서 현재 모드로 바꿔줍니다. 74 최영숙 할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매일 새벽에 불안 발작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감 명상을 시작한 후 단 2주 만에 발작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새벽에 깨면 주변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어요. 창밖의 달빛, 이불의 따스함, 멀리서 들리는 새소리.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을 치유해 줬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오감 명상이 단순한 심리 기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뇌 영상 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은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활동을 억제하고 전두엽의 활동을 활성화시킵니다. 마치 뇌 속에 있는 공포 스위치를 직접 끄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 5분 만에 가능합니다. 셋째, 황금시간 활용법을 실천하세요. 새벽 2시에서 4시는 사실 하루 중 가장 창의적인 시간입니다. 세계적인 천재들, 아인슈타인, 에디슨, 모차르트도 이 시간에 최고의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깨어 있다면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좋아하는 책을 조금 읽거나 내일 할 일을 계획해 보세요. 79 김영철 할아버지는 평생 수학 교사였는데 은퇴 후 새벽마다 깨는 괴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제 조언을 듣고 새벽 시간에 수학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시간에 풀던 문제가 평생 못 풀던 난제의 해답을 가져다 주었고 지금은 노년에 수학책을 출판하는 꿈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이 새벽의 시간은 신이 여러분에게 준 특별한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깊이 자고 있을 때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신성한 시간을 혼자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런 조용한 명상과 감사 시간은 텔로미어라는 우리 세포의 수명 시계를 늘려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새벽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실제 수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밤 85 박영희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방법들을 실천하고 나서 매일 아침이 기대돼요. 마치 인생을 다시 선물 받은 것 같아요. 그 할머니는 그 후 15년을 더 건강하게 사셨고 100세 생일의 손녀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수면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보세요. 새벽에 깨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6가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와 반드시 해야 할 3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한 달 후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혈압은 내려가고 혈당은 안정되며 기억력은 향상되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끼는 그 활력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황금 같은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시간이 없다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볼 방법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기억력을 젊었을 때보다 더 좋게 만드는 놀라운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을 지키는 법 기대해 주세요. 건강한 밤, 행복한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온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